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물권법 들어왔죠? 지난주에 물권법 총론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물권법 강론, 강론이란 각각의 내용을 말하죠. 그래서 점유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책은 이제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그 공부할 내용은 제가 1월 달에 다 밑줄이나 체크해 드렸죠. 그러니까 반복된 내용은 다시 체크해 드리지 않습니다. 예, 설명은 반복해 하는데 제가 다시 책을 체크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예, 점유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을 보시면 일단 192조가 나옵니다. 자, 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점유권이 있죠. 즉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2항에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204조 지난주 하셨죠. 204조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 규정에서 점유를 현실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점유권이 쭉 연결되는 거죠. 이게 192조가 됩니다. 이처럼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도둑놈도 인정됩니다. 한편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였죠.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따로따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예를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갑 소유 자전거를 갑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현재 갑에게는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를 중학생 을이 훔쳐와서 중학생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소유자 누구죠? 여전히 갑이죠. 을은 소유자 아니죠. 따라서 을은 현재 본권이 없어요. 첫째 소유권 없죠? 그러면 갑에게 빌렸나요? 빌린 것도 아니죠. 따라서 을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을에게는 점유권 인정됩니다. 그럼 갑은 점유를 뺏겼잖아요. 그럼 갑은 현재 점유권이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갑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가 점유를 뺏겼죠. 그럼 갑은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 소멸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권은 남아있죠. 그리고 점유권은 을에게 온 겁니다. 이상하죠? 아니 세상에 도둑놈을 점유권으로 부합니까? 예, 부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원에서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우리 도둑질한 거 본 적 없어요. 우리 공원에 앉아 있는데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을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갑자기 키 큰 고등학생이 와서 대가리 때리고 자전거를 뺏어와요. 야, 내가 좀 탈게 라고 점유를 침탈해서 병이 타고 놉니다. 우린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떻게 하죠? 병 저 나쁜 놈 욕하죠. 우리가 싸움 잘하면 뺏어서 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뺏어서 을 주겠죠. 이처럼 도둑놈이더라도 물건을 평화롭게 지배하면 그걸 법적 권리로 부합니다. 근데 그 평화로움을 깨트렸잖아요. 그러면 도둑놈 을도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주거나 경찰이 해주는 거죠. 이처럼 본권, 점유권 아무 상관없다. 두 개 따로따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갑이 아까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크게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갑이 소유자로 타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갑이 빌려서 탈 수 있고 도둑질해서 탈 수 있고 길에서 주워서 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냈다 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 두 가지, 위쪽 두 가지는 본권도 있죠. 본권? 빌린 것도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죠. 근데 아래 두 가지는 본권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냈다 다 점유권은 있다. 그걸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건물 부지죠? 건물 점유자가 누구일 것인가? 만약에 건물 소유자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자, 이 두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 건물 부지 점유자는 누굴까요? 둘 중에 누굴까요? 부지 점유자. 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건물이 하늘에 떠다닐 수 없죠. 이 건물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아래 부지, 땅이 필요하죠. 이자는 말 그대로 건물을 점유하는 겁니다. 이 건물 부지는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설령 건물은 한국에 있고 이 소유자는 미국에 살아요. 그렇더라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아래 부지를 이자가 점유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유율 관점하는 게 있는데, 이제 여러분 책은 274페이지 주세요. 274페이지. 중간쯤에 큰 2번 관념적 지배 있습니까? 이런 걸 이제 점유율 관념하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게 원칙인데, 그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두 가지가 예외적인 사항이죠. 윗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고 부르고 아랫 사람을 간접 점유자라 합니다. 그럼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잘 봐보세요. 여기 이 점유자라고 써 있어요?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어요? 점유자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점유권이 있다 하시면 되고, 이 사람은 점유자라고 써 있어요?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어요? 아니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간접 점유자 나오잖아요. 그럼 뭐든지 있다 된다 하세요. 모르말 나와도 무조건 있다 된다 하시면 돼요. 이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없다, 뭐든지 안 된다, 모르말 나와도.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다, 점유권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 될 수 있다, 뭐든지 있답니다. 그럼 간접 점유로 취득 시효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있다.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네,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요. 이 사람은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 될 수 없다, 점유자 아니다, 점유권 없다, 뭐든지 없다면 문제는 무조건 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는 한 문제 맞췄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알기 전에 이미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195조 점유보조자. 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관계와여 타인짓이죠. 타인짓을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한 때 그 타인만 지시한 자입니까? 지시받은 자입니까? 지시한 자. 지시한 자만 점유자로 한다. 그럼 지시받은 자가 점유보조자, 보조자입니다. 뭐 가장 흔히 편의점 같은 마트, 갑이 편의점 사장님이고 우리 알바 직원이에요. 그럼 편의점은 직원 혼자 사실상 지배하고 사장님은 밖에서 놀고 있죠. 지금 꽃구경 갔어요. 꽃구경. 그럼 우리 매장을 지배하지만 이 지배는 독자적 지배가 아니죠. 누구 지시를 받죠? 갑의 지시를 받죠. 그러면 얘는 매장을 지배하더라도 얘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이 자를 뭐라 불러요? 점유보조자. 오히려 밖에서 꽃구경하는 사장님이 점유자, 점유주고 얘는 점유보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점유자가 몇 명이에요? 점유자 한 명이죠. 갑이 한 명, 얘는 점유자 아니다. 그래서 얘는 뭐든지 없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엔 직원 없는 편의점도 있죠. 뭐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도 있긴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직원이 있다면 사장님이 점유자, 얘는 보조자, 점유자 아니다. 또 공장이라면 공장이 점유자, 근로자 다 보조자입니다. 은행이라면 은행이 점유자, 직원들 다 보조자요. 백화점이 점유자, 그 직원들 다 보조자입니다. 집으로 가보면 집주인 백화점에 쇼핑하더라도 집주인이 점유자, 가정부가 보조자 되는 겁니다. 아무튼 시험은 뭐든지 없다 하시면 돼요. 일단 비교할 게 간접 점유가 있는데 194조입니다. 여러분 책 275페이지 있죠? 194조 보세요. 자, 지상권, 전세권, 칠권, 사용대차가 무상이죠. 임대차가 유상, 임치는 물건 보관을 맡긴 거죠.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법에서 간접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에게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을에게 임대차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치 등으로 해서 저 X 물건을 을에게 넘깁니다. 그럼 X를 을에게 넘겼으니까 갑은 현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을에게 점유를 영원히 넘긴 게 아니죠. 여기 약정기간이 끝나면 갑은 다시 내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언젠가는 이걸 갑이 다시 받아올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받아오거든요. 받아오기 때문에 현재 이 지배하지 않는 이 상태를 현재 법에서 간접으로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런 게 보통 빌려주는 관계죠. 이런 점유 매개 관계, 이걸 통해서 의뢰하는 게 직접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점유자가 2명이에요. 얘도 직접 점유자, 여기도 간접 점유자가 2명입니다. 아까 점유 보조자에서는 점유자 1명이었죠. 여긴 2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뭐 하고 싶어요? 뭐 직접 점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간접 점유는 누가 못하는 거죠. 이게 100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럼 100억짜리 건물 누가 임대인이에요? 갑이 임대인이죠. 얘는 임차인이죠.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간접 점유. 이 간접 점유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게. 조물주의 건물주잖아요. 조물주의 건물주. 이 건물주를 간접 점유자랍니다. 막 하고 싶어요. 미치겠죠, 막?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있다, 무조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이걸 시험에서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서운합니까? 무조건 다 된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유 그러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생각하세요. 자, 그럼 만약에 점유 매개 관계가 무효래요. 그래도 간접 점유 성립합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임대차인데 임대차가 무효래요. 그럼 임차인이 100억짜리 건물 차이가 뭐가 버립니까? 임대차가 무효해도 100억짜리 건물 다시 반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효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임차인이라면 빌린 물건 다시 빌릴 수 있죠. 병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이걸 보통 전대차라 그러죠. 그래서 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면 이제 을도 간접 점유합니다. 을도. 왜냐하면 병에게 월세 받아야 안 받아요? 월세 받잖아요. 병에게 인사 받아야 안 받아요? 병에게 인사 받죠.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 존재할 수 있고 이때는 병이 직접 점유, 이제 을도 간접 점유, 갑도 간접 점유하는 겁니다. 물론 병이 인사하는 각도는 달라요. 을에게는 뭐 그냥 고개만 끄덕 인사하고 갑에게는 90도로 인사합니다. 그래도 인사 받잖아요. 그러니까 을도 간접 점유, 갑도 간접 점유 되는 겁니다. 아무튼 시험에서는 간접 점유 무조건 다 된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책 넘겨보세요. 여러분 책 276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3번 상속인 점유 그게 하는 겁니다. 자, 법조문 보세요. 103조. 자, 제목 뒤에 보세요. 이제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고 아주 간단하네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아버지인데 갑이 XY라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면 이제 자식에게 무조건 두 가지 발생합니다. 첫째, 아버지가 사망하면 무조건 상속이 일어나요. 상속. 둘째, 무조건 모든 점유권 이전합니다. 제가 무조건 그랬죠? 무조건이란 말은 예를 들면 아들이 미국 유학 중이라 아버지가 죽은 사실을 일주일째 몰라요. 몰랐더라도 나는 무조건 상속받았고 나는 무조건 점유권 이전받는 겁니다. 설사 한국에 올 필요도 없어요. 오지 않더라도 무조건 상속받았고 무조건 점유권 이전받는 겁니다. 그걸 제가 무조건이라 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이 X라는 부동산은 자주점유하고 Y를 타주점유한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 승계받기 때문에 이게 자주였잖아요. 그럼 자식도 자주가 되는 겁니다. 한편 Y를 타주점유했다면 자식도 무조건 타주, 그 집안 타주 집안이 타주. 그래서 여기다 을을 대입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게 상속이죠. 지금까지 관념하셨고 이제 276페이지죠. 중간에 제2절 점유 종류에서 밑에 01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이 있습니까?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법원 판사예요. 대법원 판례가 자주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서 한 2번 읽고 이걸 알겠다. 좀 그들한테 미안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아니, 법을 30년 공부한 판사도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해 안 된 건 몇 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자주점유, 타주점을 공부하는데 주로 여기 취득시효에서 써먹습니다. 주로. 그래서 245조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보셨죠? 이게 점유취득시효. 먼저 1항에서 몇 년입니까? 20년. 그 다음 무슨 의사예요? 소유사가 자주점유죠? 그러니까 자주점유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 타주점유는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타주를 주로 여기 취득시효에 써먹는 겁니다. 다시 1항 20년간 소유사 자주점유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이제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자주점유만 취득시효 가능하고 타주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자주점유란 소유사가 있는 걸 말하죠. 반면 타주점유란 소유사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럼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원칙의 객관설입니다. 점유를 어떻게 개시했는가? 그걸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는데 단 예외적으로 점유를 어떻게 개시했는가? 불분명, 알 수 없다. 그때는 일단 자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원칙 객관설 이거부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외적으로 자주 추정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객관설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객관설을 보겠습니다. 자, 원칙 객관설. 자, 가백의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에게 매매해서 근데 매수인이 아직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도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닌데 돈 주고 점유를 승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 아닌데 점유를 먼저 받았죠. 그럼 이 점유는 자주입니다. 그러니까 자주란 소유자의 점유가 아니에요. 소유자이든 아니든 소유자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 주고 점유를 받았죠.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우리는 내 것처럼 사용합니까? 아니면 가백에 돌려줄 거니까 조심히 사용합니까? 내 것처럼 사용하죠. 돈 줬잖아요. 이제 등기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내 것처럼 사용하니까 이게 자주가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보세요. 우리 매매를 통해서 점유했죠. 근데 저 매매가 만약에 무효랍니다.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점유는 처음부터 본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을이라면 매매가 무효인지 알고 샀을까요? 보통 몰랐겠죠. 몰랐다면 을은 자주가 됩니다. 몰랐다면. 그러니까 무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가 더 중요한 매매. 돈 주고 샀죠? 그럼 웬만하면 자주로 보는 겁니다. 웬만하면. 무효인지 몰랐다면 자주로 봐요. 자주. 근데 을도 처음부터 무효임을 알았대요. 누가 보더라도 을은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할 생각 없죠? 그때 타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하세요. 매매면 웬만하면 자주예요. 무효인지 몰랐다면 자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처럼 갑소유 자전거를 우리 도둑질해서 우리 타고 다닙니다. 그럼 도둑놈 점유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이 자주입니다. 도둑질을 왜 하죠? 갑에게 돌려주려고? 그거 아니죠. 내가 갑소유권을 배제하고 소유자처럼 뻔뻔하게 고개 들고 타고 다니죠. 이게 자주입니다. 자주. 그 다음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에게 뭐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동사나 임치 같은 거에서 을이 점유하면 이 점유 매개관계를 통해서 아까 을이 직접 점유하고 갑이 간접 점유라고 아까 했죠. 방금. 지금 1교시니까 오늘 방금 이 시간에. 그래서 얘가 직접 점유, 얘가 간접 점유입니다. 그럼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을은 지금 직접 점유인데 그럼 을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이제 이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타주죠.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렸겠죠? 그러니까 이건 타주가 되는 겁니다. 내 걸 빌리지 않죠? 그래서 이건 타주가 된다. 그 다음 계속 객관설입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명의신탁했다, 우리에게. 그럼 명의신탁이란 예를 들면 갑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세금이 많으니까 등기를 빼돌린 거죠.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럼 명의 맡긴 사람을 신탁자,
부탁받은 사람을 수탁자랍니다. 그럼 명의신탁하면 보통 부동산 사용수익 누가 하죠? 사용수익? 갑이 하죠? 월세 누가 받아요? 보통 갑이 받죠, 갑이. 보통 갑이 사용수익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X가 농지예요. 갑이 돈 많아 농사 지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을리가 농사도 지어서 을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그럼 을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타줍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명의신탁 받았겠죠. 따라서 타주니까 을이 여기 20년 점유하더라도 을은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아까 취득시효는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자주만 가능해요. 을이 20년이 아니라 200년 점유해도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주가 아니니까. 자주만 취득시효 가능하다.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를 을이 침범했습니다. 그럼 나쁜 사람이죠. 타인 토지 침범했죠? 땅을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갑토지고 여기 을토지인데 우리 갑토지 여기 빨강색 이렇게 살짝 을이 침범했다. 아무튼 을은 땅 도둑질한 거죠. 근데 왜 침범했는가 봤더니 을이 경계를 오인해서 차고로 살짝 넘어갔다. 그럼 이건 애교로 봐줘. 애교로. 모르고 살짝 넘어갈 수 있죠. 애교로. 그래서 이건 자주가 됩니다. 따라서 자주라 이 상태로 20년 점유하죠. 20년 점유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시효 해버립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갑은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니까 20년 지나면 취득시효 할 수 있다. 반면 을이 갑토지인지 알면서 불법 점유한다. 이건 타주입니다. 타주. 따라서 20년 지나도 이때는 취득시효 할 수 없다. 타주니까. 그리고 물론 을이 등기부상 면적을 이렇게 상당히 초과해서 침범하면 이건 당연히 타주라 취득시효 못합니다. 일부일 때 실수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그걸 애교로 봐주는 겁니다. 그 다음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갑토지를 사용하는 게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러니까 분묘는 누구 거죠? 여기 갑아버지가 있어요? 을아버지가 있어요? 을아버지죠? 분묘는 을소유인데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그게 분묘계지권입니다. 그럼 을은 갑토지를 점유하죠. 그럼 이건 타주죠? 내 땅이 아니니까 분묘기지권 필요하죠. 이건 타주가 됩니다. 다시 이제 갑부동산을 매매해서 을이 점유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이상하게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갑이 X를 매매했죠. 근데 사실 X란 부동산은 갑 소유가 아니에요. 제3자 A 소유입니다. 그럼 갑은 자기 거 팔았습니까? 타인 거 팔았습니까? 타인 거 팔았죠. 이걸 타인 권리 매매 그래요. 그럼 자,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했는데 사실 이 부동산은 갑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죠. 그럼 을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근데 오늘 처음 봤으니까 부담 없이 찍어보세요. 처음 봤으니까 틀려도 뭐 상관없어요. 처음 봤으니까 자줄까요? 타줄까요? 여러분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매매이면 웬만하면 뭐다? 웬만하면 자주. 돈 주고 샀으니까 웬만하면 자주입니다. 보세요. 우리 A 소유임을 알고도 갑으로부터 샀다고 해보세요. 을도 타인 권리임을 알았다 해보세요. 근데 왜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갑이 A에게 돈 주고 사서 나에게 소유권 넘겨주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주입니다. 자주예요. 이상하게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원합의체란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그럼 그 판례가 엄청 중요한데 시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상식으로 봐볼게요.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취했다. 즉 임대차했대요. 왜 임차합니까? 이상하죠. 소유자라면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럼 이건 자주 추정 깨져서 타주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죠.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게 다 입증되면 이건 자주충이 깨져서 이제 타주가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책에 확인할 겁니다. 지금까지 객관설을 보셨죠? 객관설. 자, 몇 개 보충해서 책을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책 이제 277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책 277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4번 자주점유 판단에서 양괄호 1번 판단 기준은 자, 객관설 동그라미 객관설입니다. 그럼 양괄호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까? 자, 제목 아랫줄. 자,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를 점유한 자는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그 말은 무효임을 몰랐다. 그럼 그 점이 시초에 소유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러니까 자주예요. 다음 후는 판단하지 않아요. 항상 점유 개시 시만, 행위 시만 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자주 점유가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점유 개시 시에 자주였으니까. 그 다음 책을 넘겨보세요. 이제 278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3번이 있습니까? 양괄호 3번 권형성질상 타주가 나옵니까?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나 지상권자 타주였고 3번 명의수탁자 타주입니다. 동그라미 6번 토지를 매도한 후에도 점유하는 매도인 점유는 이제 타주로 된단 말이죠.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 8번 아무 권한 없이 무단 점유. 그 밑에 판례가 알면서 무단 점유 타주입니다. 그럼 저 밑에 핵심 판례 있습니까? 그 박스 셋째 줄에 뭐 95 다 뭐라 써 있죠? 그 제일 끝에 전합 보여요? 그게 전원합의체 약자고 판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훨씬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 아까 타주 했었죠? 그리고 자 279페이지죠. 이제 하단에 파란색 6번 자주점유에서 타주로 전환 있습니까? 양괄호 1번 제목 보세요.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주 등기가 경로된 경우 그 밑에 그러면 종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한다면 이제 타주로 된다 그랬고 양괄호 2번 아까 매도인 점유 했습니다. 매도인 점유 부동산을 타에게 매도했는데 매도인이 계속 점유한다면 타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객관설이었고 이제 여기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한을 알 수 없다면 자주로 추정한다 이쪽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7조가 있는데 여러분 책 어디 갔냐면 여러분 책은 자 282페이지 오세요. 282페이지 제4절 점유권 요록에서 01번 점유의 추정력이 있고 197조 있습니다. 282페이지. 자,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사 자주, 다음 선의 평범에 공일하게 잘 보세요. 분명히 법조문에 과실 없이 이 말 없죠. 그래서 이 말 들어가면 틀린다. 분명히 과실 없이 그거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글자로 무과실 없죠. 다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추정되는데 좋은 것 중에 이 무과실만 추정 안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점유자는 보세요. 자주, 선의, 평온, 공연 다 추정됩니다. 그럼 뭔가를 추정받으면 입증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자주 반대가 타주고 선의 반대가 악이죠. 평온 반대가 폭력, 강포, 공연 반대가 은밀히 비밀스럽게 이런 말인데 자, 그럼 점유자의 점유가 이 8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는 위쪽 4가지 이 자선, 평경을 스스로 입증할 책이 없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점유자와 싸우는 반대측에서 이 밑에 4가지를 입증해야 되고 점유자는 자성, 평공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근데 아까 무과실은 추정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무과실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이따가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과실 유하거든요.
그때는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 네 가지 자선, 평공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우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20년 점유하니까 취득 시효할 수 있는데 취득 시효는 자주 점유만 가능하죠.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현재 취득 시효를 주장해서 우리는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반대로 갑은 우리의 취득 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취득시효는 자주만 가능합니다. 그럼 1번 우리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한다. 2번 취득시효를 부정하려는 갑측에서 너는 타주라고 입증한다. 뭐가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여기 자주라고 입증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을은 자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을이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을과 다투는 상대방,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소유자? 그러더라도 을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 안 뺏기려면 갑이 을 너는 타주라고 입증해야 돼요. 뭔가 있으니까 20년 이상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입증할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성질이 겁나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증할 필요 없는데 우리 갑에게 자주점유 권원 매매 같은 걸 주장합니다. 즉 우리 내가 20년 전에 그 토지 돈 주고 샀잖아. 근데 내가 등기를 아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등기는 네 앞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잖아. 돈 주고 사서 그래 라고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어요.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다. 을은 입증 책임 없죠. 지난주에 등기와 똑같습니다. 등기 명의자와 점유자 입증 책임 없어요.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이렇게 헛소리 좀 하더라도 입 안 연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깨져요.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이 주장해서 깨트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매매를 구도로 주장해서 인정한데도 안 깨지고 우리 갑을 상대로 매매를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패소 판결 받아도 안 깨집니다. 구두이든 소송이든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됩니다. 소송도 누가 해야 돼요? 갑이 제기해야 돼요. 우리 제기하면 안 깨집니다. 따라서 보세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해보세요. 그럼 갑이 소유자가 소송했죠? 그걸 번권에서 소유자가 번권자니까 갑이 제기한 소를 번권의 소로 하죠. 거기서 만약에 점유자 을이 패소하면 그럼 갑이 이 추정을 다 이제 깨버린 겁니다. 다시 을은 입증 책임 없죠. 누구한테 입증하라고요? 상대방 갑. 그러면 갑이 소송해서 을이 졌단 말은 갑 측에서 이 추정을 이거 다 깨버린 겁니다. 따라서 을은 자주 추정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로 바뀌는 거죠, 악의. 그래서 그 다음 그림 잡으세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책에서 이제 아까 197조 2항 보셨죠? 1항. 그 밑에 2항 보세요. 2항. 이제 선의 점유자라도 동원원 쳐요. 본권에 관한 소동그라미. 소에서 패소한 때는 가로칩니다. 소가 제기된 때 가로 그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아까 동그라미가 무슨 소? 본권에 관한 소. 그럼 잘 보세요. 앞그림 똑같아요. 다시 갑 소유자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본권의 소입니다. 거기서 을이 지잖아요. 그러면 을은 자주 추정 깨지고 아까 자선 평공 다 깨져요. 따라서 을은 선의 추정도 깨지고 자주 추정도 다 깨진 겁니다. 그럼 선의가 악의로 바뀐단 말인데 아까 언제 바뀐다? 아까 소제기시. 그리고 자주가 타주로 바뀝니다. 시기가 서로 달라요. 이건 소제기시, 이건 이제 우리 판례가 이건 패소판 확정시 바뀐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는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신 거 191조 2항에서 선의점유자죠. 선의점유자라도 무슨 소?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언제 악의로 바뀌어요? 소제기시. 이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나와요. 일단 외워요. 자, 앞글자 시옷 이응 시옷 외워요. 여기는 앞글자
지읒, 티읒, 피읒, 히응 그 순이 똑같죠. 일단 그래 외워요.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나와요. 자, 지금까지 취득시효에서 자주만 가능하다, 타주 안 됐죠? 그래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주타주 아주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 몇 년? 이제 20년 점유해야 되죠? 지금부터 20년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점유가 어려운 게 이 취득시효랑 함께 공부해야 이게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니까 어려운 거 이게. 다시 몇 년 점유한다? 자, 20년. 그럼 점유자의 승계인이란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앞사람과 분리해서 내 점유만 주장하거나 앞사람 점유까지 아울러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단 앞사람 점유를 병합할 때는 하자까지도 승계 계승합니다. 이걸 감안해서 자기가 유리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제임의 A가 처음에 10년간 타주점이었는데 그걸 B가 승계받았거든요. 근데 B는 7년간 자주고 그 점유를 다시 을이 승계받아서 현재 10년간 자주하고 있어요. 그럼 을은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을은 내 거 10년 자주만 선택하거나 B 거까지 병합할 수 있다. B 거까지. 그럼 17년 자주네요. 또 을은 A까지 병합할 수 있다. 그럼 A까지 병합하면 기간은 27년인데 하자를 승계하니까 27년 타주가 되는 겁니다. 을이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근데 현재 을은 저 토지를 취득시효하고 싶어요. 그럼 을은 어디까지 병합하면 가장 유리하죠? 취득시효는 타주가 안 되니까 B까지 병합하면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을은 B 거까지 병합을 선택하면 을은 17년 자주가 됩니다. 그럼 조용히 몇 년 버티면 돼요? 3년. 그러죠? 이처럼 20년간 해야 취득시효하니까 을은 이렇게 B 거까지 하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조가 조문입니다. 네, 여러분 책은 순서랑 저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책은 자 앞에 281페이지 와보세요. 281페이지 가장 중간에 199조 있습니다. 자, 1항 점유자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 분리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병합할 수 있다. 2항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병합하는 경우에 그 하자도 계승한다가 승계한다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이 그림 딱 5분만. 이 그림 딱 5분 기억할 수 있죠? 딱 5분. 50분이 아니라 딱 5분이에요, 이거. 이 그림 자, 을은 비점유를 승계 주장합니다. 딱 5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자, 그럼 20년간 매일매일 점유했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년간 매일매일 점유했어요 라고 입증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이제 198조 점유 계속 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조를 먼저 보고 198조를 나중에 봐야 돼요. 그게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도 199조가 281페이지, 198조가 넘기면 283페이지잖아요. 283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3번에 198조 있습니다. 자, 조문 보세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진을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갑소유 토지를 을이 지금 취득시효하고 싶다. 그럼 자, 을이 그래. 자, 을이 야 봐라. 내가 20년 전에 당신 토지 점유했다고 입증했어요. 20년 전에 을 명의로 나온 공과금 고지서 보여줬어요. 봐라, 내가 20년 전에 점유한 적 있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점유해 라고 20년 전과 지금 양 시점 점유한 것만 입증하면 그럼 당신은 20년간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취득시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달라요. 앞에는 B가 점유했고 지금은 을이 점유한다.
그럼 제가 방금 몇 분? 5분 기억하는 거 5분. 아까 5분 기억하는 거 그럼 똑같죠? B에서 을. 그래서 우리 그래요. 저는 B 점유율을 승계받았어요. 이게 199죠. 이걸 입증하면 사람이더라도 그래? 그러면 이것도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일인일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 전 앞사람 점유율을 승계받았어요라고 199주를 입증하면 이것도 계속 추정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B 점유율을 병합해서 취득시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까지 20년에 관계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취득시와 연관해서 점유권을 같이 정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조가 있는데 여러분 책 지금 밑에 4번이 있죠. 4번 권리적법 추정 200조가 있습니다. 자, 200조에서 점유자가 물 나와요. 이 물건은 동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하는 결국 점유하는 동산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여보세요? 지금 이 옷 누구 거 이 옷. 당신 거잖아. 어떻게 알아요? 이 동산을 제가 점유하죠. 그럼 당신 거, 네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사실 이거 우리 형 거 빌려왔어요. 빌려왔지만 내가 점유하니까 네 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싸구려 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네 거라고 해줍니다. 근데 비싼 부동산은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와 등기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인사해요? 이 등기의 이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거죠. 점유한다 해서 권리자로 추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점유하는 물건에는 부동산 포함되지 않아요.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등기에 명시한 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는 거죠. 서로 다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쉬고 하시고 201조부터 203조 하겠습니다. 딱 10분 쉬고 들어오세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